루피, 조로, 상디, 나미, 초파, 우소비 실종된 이후 남겨진 밀지모자 일당은 거병 해적단과 함께 루피, 조로, 상디, 나미, 초파, 우소비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라진 이들을 찾지 못했고 프랑키는 엘바프의 전사들에게 수색을 중지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당황하며 수색 중지, 결론부터 말하지 찾아도 없었어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하지만 살아있다고 그 녀석들은 함께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감동했다고 라고 말하며 사라진 밀지모자 일당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수색을 중지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 역시 동의하며 그러네, 이제는 엘바프에서 기다리자, 목적지는 명확하니까 라고 말하며 사라진 밀지모자 일당은 엘바프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내 상어 정보통도 써서 충분히 찾아봤다, 감사하네 라고 말했고, 브룩 역시 식량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었다간 주객 전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그런가, 동료가 그리 말한다면 무사하겠지, 그럼 가자 녀석들아, 엘바프로 배를 돌려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거병 해적단과 남겨진 밀지모자 일당은 엘바프로 가서 사라진 밀지모자 일당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자칭 태양신 로드에게 납치되어 알 수 없는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나미가 퇴로를 파악하고 우소과 루피가 유리와 벽을 부숴버리며 밀지모자 일당은 로드의 감옥에서 손쉽게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진짜 엘바프에 도달하였고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와 섬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엘바프는 마치 드럼왕국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설산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다리를 건너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고, 다리가 워낙 거대한 탓에 나미는 멀미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거인들이 다가오기 시작하였고, 밀지모자 일당은 우선 숨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의 정체는 신거병 해적단의 선의 게루즈와 신거병 해적단의 요리사 골드버그였습니다. 즉 밀지모자 일당의 산하 해적단이었던 것입니다. 게루즈는 로드를 보며 하이루디는 왜 저런 이상한 애를 동료로 받은 거야, 난 그 자식이 싫어, 엘바프의 수치는 로키보다 그 녀석이 어울린다고 라고 말했고, 골드버그는 그게 항해사로서의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 말하면 또 로드가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루즈는 바이퍼라는 올빼미에게 로드의 까마귀가 작은 배를 옮기고 있는 것을 봤냐고 물었고, 골드버그는 로드의 특성상 침입자를 무찌른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침입자라는 누명을 씌워 자신의 감옥에 가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한편 거인을 피해 숨은 밀지모자 일당은 거인들의 대화를 통하여 엘바프의 거인들은 기본적으로 착하며 로드만 조금 이상한 거인이며 이곳은 엘바프가 맞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들었냐 자식들아, 엘바프의 이름이 나왔어 라고 말했고, 상디는 게루즈를 보고 한눈에 반하며 거인족의 저런 미녀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어이 너희들 여기 라고 말하며 거인들에게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미가 이를 막아섰고, 게루즈와 골드버그는 루피의 소리를 정확히 듣지는 못하며 무언가 기척만을 느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드를 만나기 위해 로드의 왕국으로 향합니다. 루피는 거인들의 대화를 엿들은 이후 무언가를 느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조로는 서둘러야겠어, 거인이 왔다간 도망갈 데가 없다고, 거인 사이즈 다리라 구멍투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남이 안심해, 나 옛날에 로프를 건너고 다녔으니까 이런 건 전문이야 라고 말하며 로프를 타고 손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조금은 기뻐하며 시련, 용감한 전사의 시련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표정이 진지해진 것을 보며 무슨 일이야 루피 라고 물었고, 루피는 너희도 느꼈지 찌릿찌릿거려 라고 말하며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상디 역시 무언가를 느꼈지만 상디는 사건에 휘말리기 싫었기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조로 역시 산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것이 확실했기에 조로도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블록나라에서 들렸던 목소리의 주인이야, 아마도 너희들 먼저 가 있어줘 라고 말하며 곧바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먼 곳에서도 기척을 느낀 정도라며 의문의 인물의 기운과 패기가 꽤나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떠난 이후 초파, 나미, 우솝은 당황했지만 이미 루피는 떠나간 이유였습니다. 남겨진 밀지모자 일당은 거병 해적단과 함께 엘바프로 복귀하고 있었고, 뉴스쿨을 통하여 세계경제신문을 배부받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도리와 브로기에게 신문에 거병 해적단이 엘바프를 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브로기는 신문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에 로빈 보고 대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읽어줄게, 100년 동안 잠들었던 거병 해적단이 깨어나 부활, 사왕 밀지모자 루피와 함께 에그헤드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거병 해적단 선장 파란 귀신 브로기, 빨간 귀신
도리 함께 현상금 18억 베리 라고 말하며 거병의 적단이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에그헤드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가짜뉴스가 실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도리와 브로기는 100년 만에 세상에 다시 나타나며 현상금이 새로이 책정되었고 도리와 브로기는 무려 18억 베리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비는 100년 전에 1억이었던 이들이 지금 와서 18억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일이라고 말하며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비는 신문을 마저 읽으며 그리고 우리 선장은 베가펑크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분노하며 여전히 잔뜩 왜곡해주시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베가펑크 중 하나인 릴리스는 와하하하 나를 죽인 건가 라고 소리쳤고 프랑키는 조용히 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이거 언제 찍힌 사진이죠 라고 말했고 징베는 에그헤드 어딘가겠지 세경의 손길은 어디든지 뻗어 있으니 누가 찍더라도 사진은 비싸게 팔릴 테니 라고 말합니다. 로비는 신문에 실린 루피의 모습을 보며 의아함을 느끼며 저기 루피는 자유의 모습이 되면 팔에 이런 표식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징베마저 자세히는 모르는 모습을 보이며 그랬던가 항상 여기저기 움직이고 다녀서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라고 말했고 로비는 부자연스럽네 손은 흔들리고 있는데 표식은 선명해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더라도 팔에 표식이 생긴 적은 없었으며 로빈의 추론을 빌려오자면 루피의 팔에 생긴 표식은 진짜로 표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루피의 사진 위에 표식을 덧붙여서 신문을 보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은 과거 알라바스타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비비가 맺은 동료라는 표식이며 현재 비비가 세경의 사장 모르건즈와 동행 중이기에 루피에게 자신들만 아는 표식을 통하여 자신의 생사 여부와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루피의 팔에 표식을 심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 당시 밀짚모자 일당이 아니었던 로빈, 프랑키, 브룩, 징베는 이 표식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추후 알라바스타 당시 밀짚모자 일당이었던 나미, 조로, 쌍디, 초파, 우솝 등이 이를 알아차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리는 루피의 사진을 보며 그 밀짚모자가 지금은 빨간머리랑 어깨를 나란히 대다니 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브로기는 우리 하이루딘이라는 젊은이가 너희들의 부하가 되었다더구만 이라고 말했고 거인들은 그쪽도 일단 왕의 아이야 난폭한 꼬맹이였지 그 녀석들도 너희를 맞이하러 오고 싶었지만 우리 고참들만 오게 된 건 엘바프에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말이지 라고 말하며 도리와 브로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언가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인은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며 이건 두목들이 없었을 때의 일이야. 엘바프에 또 한 명의 정식으로 왕의 아이가 태어나 저주의 왕자라고 불리고 있어. 온갖 악행을 일삼는 그 녀석은 몇 년 전부터 형벌에 처해졌지만 까딱하면 탈출할 상태 전사들이 다같이 맡고 있다 라고 말하며 저주의 왕자를 막기 위하여 엘바프의 전사들이 모두 동원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로키라는 인물이었고 로키는 엘바프의 왕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악마 열매를 먹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마저 죽여버린 뒤 그 열매를 먹었다고 전해지며 거인은 만약 로키가 세상에 풀려나게 된다면 세계는 완전히 부서질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로키는 엘바프의 왕가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악마 열매를 먹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고 결국 온몸이 구속된 채 감금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엘바프에 도달한 이후 로키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루피는 곧바로 로키를 만나기 위하여 숲속으로 향했고 로키와 루피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이름을 대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나는 루피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라고 말했고 로키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곳이 어디고 너는 누구냐고 물었고 로키는 여기는 엘바프의 전사의 왕국 워랜드 일찍이 세상에서 승리한 세계 최강의 왕국 나는 세계를 끝내버릴 태양의 신 로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는 에그헤드 섬을 떠나 엘바프로 향하는 와중 로드의 계략으로 잠시 납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손쉽게 로드의 함정에서 빠져나갔는데 성공했고 루피는 숲에서 미심쩍은 기운을 느끼며 곧장 엘바프의 숲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숲에는 엘바프의 저주받은 왕자 로키가 묶여있었고 루피와 로키는 처음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키에게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로키는 세계 최강의 국가 엘바프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냈다 역시 여기가 엘바프구나 우리 계속 오고 싶어 했어 진짜로 전부 크다 우솝도 위에 가면 알게 되려나 저 나무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전쟁이 일상 세계 최강의 나라 도리랑 브로기 아저씨네 배에서 그렇게 많은 거인족은 처음 봤거든 박력이 엄청나더라 라고 말하며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엘바프에 대한 감탄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로키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고자 하였으나 루피가 워낙 쉴 틈 없이 말을 쏟아냈기에 로키는 타이밍을 종잡지 못하며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결국 로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내가 얘기하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로키가 루피에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모두 로키를 따르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나는 이 나라에 전해져 내려져온 태양의 신이다. 허가 없이 입을 열지 마라 인간족. 대답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키의 현상금이 밝혀지는데 로키의 현상금은 무려 26억 베리로 밝혀졌고 이는 상황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해적을 웃도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별다른 고민을 하진 않으며 로키가 그저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로키는 이해가 빠르네. 허나 누구도 잡히는 걸 원하지 않아. 나도 그래. 바라건대 해방을 원하지. 6년이나 여기 있었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은 6년씩이나 붙잡혀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키는 자신이 엘바프에서 가장 강하긴 하지만 거인 전원을 상대할 순 없었기에 결국 붙잡혔다는 뉘앙스로 말한 뒤 거대한 나무의 전체는 워랜드 왕국 그 자체인 보물나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구속한 사슬이 헤루덕이기에 자신의 몸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 도망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로키는 엘바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악마 열매를 먹기 위하여 자신의 부친을 처리했다고 전해지기에 로키는 정황상 전설적인 악마 열매를 이미 먹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적인 악마 열매와 거인족 최강의 전투력이 합쳐진다면 로키는 매우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로키의 열매로 거론되는 것은 천둥 열매, 계기 열매 모델 펠리르 등이 있습니다. 로키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뒤 이봐 그래서 너에게 부탁이 있다만 로디 라고 말하며 거래를 제안했고 루피는 자신의 이름은 로디가 아니라 루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키는 너 해적이지. 나의 이 사슬 자물쇠를 풀어줬을 때 네가 박살내고 싶은 해적단을 하나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주지 어때? 라고 말하며 자신을 풀어주면 루피가 원하는 해적단을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로키를 풀어주고 훗날 루피가 로키의 도움을 받는 전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루피가 아닌 제3자가 로키를 풀어주고 밀지모자 일당은 지워달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키는 열쇠는 마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묶인 곳은 하층이며 명계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누구도 접근하지 않으며 죄인이라고 제정된 자가 수감되는 감옥이자 동시에 처형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눈을 파면 거인이나 인간의 뼈가 잔뜩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거대한 짐승들이 눈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키는 몇만 년이나 존재해온 산, 우리의 신화로 말한다면 여긴 제1세계, 태양이 죽은 세계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이 눈산에 네가 뭘 하러 온 건지는 모르겠다만 맹수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거다. 눈산 하나하나 주인이 있거든. 나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라고. 네가 나에게 거스른다면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지도 라고 협박을 하며 만약 루피가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멋대로 눈산에 침입한 죄로 맹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맹수들에게 둘러싸였으나 매우 태연한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이 느낌이 그립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피는 매우 어린 시절부터 에이스 사보와 함께 맹수를 잡는 훈련을 했으며 레일리와 수련을 할 때도 맹수를 잡는 훈련을 하였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키는 이를 몰랐기에 로키는 루피가 당연히 겁먹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거기 있는 작은 것들은 엘바프의 싸움을 건 인간족, 냄새나는 옷을 입고 맹수들한테 먹히지 않도록 살아나갈 뿐인 시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의 부하들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키는 예전처럼 기절당하는 건 질색인데 설마 이런 데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으니까 사왕 붉은머리 샹크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키를 제압한 것은 거인만이 아니라 거인족과 빨간머리 적단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만약 로키가 거인족 플러스 빨간머리 적단과 대등하게 겨루었다면 평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로키의 위치나 현상금 등을 고려하면 샹크스보단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루피는 로키가 샹크스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을 들은 뒤 매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단숨에 맹수들을 모조리 길들여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너희 지금 샹크스라고 한 거야? 여기 온 거야 샹크스가? 라고 말했고 로키는 붉은 머리랑 아는 사이 왔다고 그 겁쟁이 해적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가 한 이러한 말이 그저 단순히 루피를 도발하기 위한 말인지 1대1 승부가 아닌 거인족과 힘을 합쳐 자신을 제압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말인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추후 전개를 통하여 로키가 붙잡힌 이유와 로키가 상대한 적, 로키의 성격 등이 보다 상세하게 풀리게 된다면 로키가 말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로키가 샹크스를 겁쟁이 해적이라고 칭하자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기어포스를 사용하여 로키의 앞면을 노려 공격하였고 로키는 간신히 고개를 틀어 루피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로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바보 자식 잠깐 기다려 농담이야 농담 이라고 말하며 급하게 수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농담이라도 하지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샹크스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나는 못 움직인다고 이 자식 사슬 풀리면
바로 죽인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못 움직이면 날 열받게 하지마, 다음에 그러면 그 나무에 처박아 버린다 라고 맞받아칩니다. 루피는 로키에게 한 차례 경고를 한 이후 샹크스는 엘바프에 왜 온 거냐고 물었고 아직도 엘바프에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샹크스를 잘 이용하여 말하면 루피가 자신을 풀어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며 그냥 알려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한편 로드로부터 도망친 쌍디 나미 우솝은 여전히 로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고, 우솝은 로드가 여전히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로드는 나미의 공격으로 인하여 전신이 불타 있었고 초파는 적의 그 태양신의 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르주와 골드버그가 써니오를 들고 밀지모자 일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조로는 결국 이들을 베어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솝이 이를 막아서며 안돼, 스승님의 친구들일지도 모른다고 라고 말하며 전속력으로 엘바프로 도망친 이후 오해를 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이 추격전을 벌이는 시각, 워랜드 명계에서는 하이루딘이 사냥을 하고 있었고, 하이루딘은 밀지모자 일당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헤라지카라는 짐승을 사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신거병 해적단의 조성공 스탄세와 함께 헤라지카를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로빈, 브룩, 프랑키, 징베 등은 사라진 밀지모자 일당을 수색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선은 엘바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빈은 사우로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브룩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했고, 브룩은 자신은 여성의 머리를 깎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빈의 머리 스타일은 마치 정상결전 이전의 시점처럼 돌아왔고, 로빈은 자신의 머리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빈이 어린 시절 사우로와 만났을 때 당시에도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기에 만약 로빈과 사우로가 재회하게 된다면 사우로는 로빈을 곧바로 알아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병 해적단과 밀지모자 일당의 일부가 엘바프에 상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바프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우로가 갑자기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거병 해적단은 밀지모자 일당을 돕기 위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이후 도리브로기를 필두로 하여 밀지모자 일당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엘바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드가 루피, 나미, 조로, 쌍디, 우솝, 초파를 납치하였지만 이들은 금방 로드의 함정을 간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거병 해적단의 배가 엘바프에 돌아오자 엘바프의 아이 코르는 기뻐하며 그레이트 에이리크 호야, 거병 해적단이 돌아왔어. 어이 선장님들, 주점에서 마시고 갈 거야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해맑게 웃으며 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그립니다. 그리고 코르는 곧바로 주점으로 향한 뒤 큰일 났어, 직접 위로 가려는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주점 주인은 그래, 손님이 있다면 현명한 걸지도, 그 사람들 마시기 시작하면 3일은 눌러 앉으니까 너도 양계에 갈 거라면 이거 리플리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 넣었어 라고 말하며 코른에게 특별한 바구니를 건네줍니다. 샹크스는 엘바프와 연이 깊은 인물로 밝혀졌으며 엘바프에 침략한 키드를 쓰러뜨리며 엘바프를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른 역시 샹크스를 존경하고 있었고, 코로는 샹크스를 두목이라고 부르며 주점 주인에게 도리브로 선장이 데리고 온 해적 알고 있어, 얼마 전에 상황이 됐다지 뭐야, 빨간머리 두목도 말했어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코론에게 이 이름을 잊지마, 밀지모자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가 상황에 등극하기 이전부터 코론에게 루피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었고, 코론 역시 루피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론과 루피는 샹크스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손쉽게 인연을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론은 주점 주인에게 특별한 바구니를 받은 이후 곧바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떠나갔고, 주점 주인은 어이 고맹아, 연애 안주는 나중에 주겠다고 두목들에게 좀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한편 하이루딘 역시 엘바프에 도착한 거병 해적단의 배 그레이트 에이리크호를 보게 되었고, 하이루딘은 저길 봐, 그레이트 에이리크호야, 타이밍 참 좋네, 지금 무지개가 걸린 것 같아, 겸사겸사 타도록 하자 라고 말하며 거병 해적단 밀지모자 일당과 자연스레 합류하려 합니다. 모두에게 납치당하지 않은 브룩, 프랑키, 로빈, 징베, 보니, 릴리스 등은 루피와 동료들을 수색했으나 동료들을 찾는 데 실패했고 우선 엘바프에 정착하여 그들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대한 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브룩은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무지개를 본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고, 보니는 선명하게 보여, 징베는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였나, 릴리스는 언제 봐도 신기하고 예쁜걸 이라고 말하며 무지개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브룩이는 무지개가 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무지개가 아니라 태양석 페인트로 그린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징베는 당황하며 그린다고 자네가 저 무지개를 띄우기라도 한 건가 라고 물었고, 브로기는 당연히 그렇지 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도리와 브로기가 무지개의 비밀에 대해 말하는 동안 거병 해적단의 조타수는
기스까지 얼마 안 남았어. 두목들 이제 출발한다 라고 말하였고, 브로기는 너희들 우리들을 꽉 잡고 있어 라고 말하였고, 도리는 배가 수직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기슭에 가까워졌기에 배가 급격하게 기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밀지모자일당은 가까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아참 설명하지 않았지, 엘바프 마을은 저 나무 위에 있어 라고 말해주었고, 도리는 그래서 직접 무지개를 건너서 가는 거야. 도착하면 성대하게 연회를 열자고 라고 말하며 엘바프 마을은 기슭 너머 거대한 나무 위에 있기에 무지개로 가장한 다리를 건너가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배가 수직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해줍니다. 릴리스는 배가 펑크답게 무지개는 빗방울에 비친 빛이 굴절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하며 무지개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나, 도리와 브로기는 너희들 무슨 바보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무지개는 건널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며 엘바프에 있는 무지개가 진짜 무지개라면 건너기 힘들지 모르지만 태양석으로 그린 그림에 불과하기에 무지개를 건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병해적단의 배는 무지개를 건너가고 있었고, 도리와 브로기는 오늘은 순풍이 불기에 무지개 타기 좋은 날씨라고 말하였고, 무지개의 흐름에는 저항력이 없기에 한 번만 저어도 그대로 배를 옮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지개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굉장히 7색깔의 바다 같아 반짝반짝 소리도 나고 귀여워 라고 말했고, 로비는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모르는 게 잔뜩이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거병해적단의 배를 쫓아온 하이루딘의 배가 나타났고, 거병해적단과 하이루딘은 무지개 위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어이 도리 브로기 두목들 밀짚모자 있어 라고 물었으나, 도리와 브로기는 밀짚모자를 포함한 몇몇의 동료들은 조금 더 있다가 올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그렇구나, 밀짚모자와 몇 명은 나중에 오는 건가, 그 녀석을 위해 헤리지카를 사냥해왔어 라고 말하였고, 브로기는 우오 헤라지카는 맛있지, 배고파지기 시작했는걸 이라고 말했고, 하이루딘은 잠깐 덱들은 먹고 남아있을 경우야 밀짚모자 일당에게 먹일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는 무지개 다리는 명계와 양계를 잇는 현수교라고 소개됩니다. 루피는 홀로 숲으로 진입했다가 엘바프의 저주받은 왕자 로키와 만났으나 로키가 자신과 만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우선 루피는 로키와의 만남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동료들 골드버그와 게루즈는 로드와 생긴 오해를 풀고 함께 엘바프로 향하고 있었고, 게루즈는 루피를 매우 귀여워하며 자신은 인간을 귀여워하며 로드와는 다르기에 몹쓸 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루즈는 로드가 한 몹쓸 짓에 대해 사과합니다. 한편 나미 초파는 여전히 로드에게 쫓기고 있었고, 로드는 이제 정체를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밀짚모자 일당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상디와 소로가 이들을 곧바로 응징해버렸고, 로드는 거대한 나무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디는 만족해하며 자신도 얼른 거인의 나라를 보고 싶기에 빨리 엘바프의 중심지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로드는 과한 소유욕을 보이며 어찌됐든 손님인 밀짚모자 일당 앞에서 추태를 보이고 있었고, 게루즈와 골드버그는 곧바로 로드를 참교육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게루즈를 보고 반하게 되었고, 조로는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로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써니오도 되찾게 되었고, 다시 숲으로 갔던 루피아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게루즈는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였고, 골드버그 역시 로드의 일에 관해 사과한 뒤 이제 자신들이 길 안내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소 가자, 2층에 엘바프 마을이 있대 라고 말했고, 게루즈는 이 숲을 빠져나가면 구름이 나오니까 그걸 타면 마을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엘바프에 대해 설명해주며, 엘바프는 거대한 나무를 기준으로 위쪽부터 1000개, 양계, 명계 총 3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도리는 우리들이 사는 건 햇빛이 드는 양계야. 2층에는 몇 개나 되는 마을이 있지. 너무 넓어서 모든 풍경을 다 내다볼 순 없지만 저게 우리들의 마을, 어서와라 엘바프에 라고 말했고, 엘바프의 장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대함이란 감동이다. 이 절경을 누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랴 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섭은 루피와 함께 언젠가 엘바프에 가겠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 전원이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엘바프의 장활한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도달한 뒤 일반적으로 그 총칭으로 엘바프라 불리는 거인들의 왕국, 풀이나 나무, 덩굴이나 꽃, 벌레, 물고기, 새,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대해서 그저 놀라 숨을 멈춘다. 모험가들이여,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라. 하지만 모든 것이 거대한 신비의 땅 엘바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한 가지만 적자며 마음 한구석에 이 말을 새겨두길 바란다. 이 땅에 오래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탐험가 루이 아노트의 전언이 공개됩니다.
합니다. 참고로 탐험가 루이 아노트는 과거 원피스에서 언급되던 유명한 탐험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루이 아노트는 엘바프에 와보았을 것이며 어떠한 연유로 엘바프에 대해 경고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나타나기 직전 사카스 쓴 남자가 이들에게 와라라고 말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도달하자 사카스 쓴 남자 역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카스 쓴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유력한 인물은 금사자 시키이며, 그 이유는 우선 사카스 쓴 남자와 시키가 닮아 있으며 시키 역시 사카스 쓰고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피와 대치한 동물들과 방독면을 쓴 남자들이 스트롱월드에 등장했던 동물과 캐릭터들이기에 이 역시 시키가 사카스 쓴 남자라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 외에도 가반 불의 상처 남자 루이 아노트 등이 사카스 남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가반 불의 상처 남자라며 엘바프가 밀짚모자 일당인 라포텔로 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로버 박사를 주축으로 한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은 공백의 백년에 대해 연구하다 세계정부에 발각되며 제거 대상이 되었고, 세계정부는 오하라의 버스터콜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섬의 모든 인물을 몰살하고 연구자료들을 폐기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와 사우로 덕분에 로빈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고, 로빈은 오랜 기간 해군으로부터 도주하며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고, 로빈은 오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세간에서는 오하라의 악마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을 몰랐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하라의 현장 등골이 오싹했다고 참 극이야, 죄 없는 시민들을 태웠던 구조선이 돌연 폭발해서 화염에 휩싸여서 불길 속에서 들렸던 원망의 울음소리는 일생 귓가에서 떠나지 않겠지, 그런 짓을 한 게 설마 니코 로빈 그 외의 군함마저 침몰시켜서 그 녀석은 8살 꼬마의 탈을 쓴 악마다 라고 말하면 로빈을 대학살을 자행한 오하라의 악마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군과 각국에서도 정보를 통제하며 세계에 상세하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된다, 발견하면 즉시 접근하지 말고 통보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선동당한 사람들은 봤었지, 살인귀의 눈을 하고 있었어, 두뇌나 학자 레벨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현상금을 좀 봐, 총을 들고 처벌하자, 어린 모습에 속지 마라, 자비 따위는 필요 없다, 정체 모를 주술을 사용한대, 빨리 체포해버려, 안심하고 잘 수가 없잖아, 어서 죽여버려, 슬슬 끝내라고 해군, 저 녀석은 세계의 적이야 라고 말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인 비방과 비판을 이어나갔고, 이는 어린 로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로빈은 해군의 추적을 피해낸 뒤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 했지만 사우로와 올비아를 떠올렸고, 올비아는 로빈에게 살아야 해 로빈 이라고 소리쳤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잘 들어 로빈,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간 반드시 동료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고, 로빈은 하지만 사우로 사람들이 무서운걸 이라고 말했고, 사우로는 힘겨울 때는 이렇게 웃는 거다, 가르쳐줬지 대레시시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소중한 이들을 떠올리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고 곧바로 절벽 아래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로빈에게 아이의 모습으로 다가가선 절대 목을 베어버린대, 미친건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망할 꼬마, 어서 길바닥에서 죽어버려 라고 말하며 악담을 퍼부었고, 로빈은 울음을 참으며 사우로가 가르쳐준 대로 데데시시시라는 특이한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우여곡절 끝에 엘바프에 도착하였고 전원 엘바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루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무사히 엘바프에 착항하였고, 루피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엘바프의 장엄함에 감탄하고 있었고, 특히 루피는 안개선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배를 보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루기는 섬구름의 부력을 사용해 이동하는 배다, 엘바프 섬 내의 기운은 어느 것에도 안성맞춤이야 라고 말하며 안개선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릴리스는 섬구름, 바다구름, 비눗방울, 무지개, 호거 등등 과학기술이 공존이군 이라고 말하며 천재과학자 베가펑크조차 엘바프의 기술에 감탄합니다. 한편 나미는 머리를 자른 로빈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하이루딘은 제외하게 되었고, 루피는 오랜만이야 하이루딘 이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넸고, 하이루딘은 너희들의 약지는 이미 들었다, 지금은 사왕이라니 역시 우리들의 대두목, 나중에 천천히 소개해주겠다만 여기 4명이 너희들의 사나이적 신거병 해적단이다 라고 말하며 게루즈, 로드, 골드버그 등을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나이적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하나 하이루딘은 자기들이 제멋대로 된 거니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하이루디는 루피와 재회한 뒤 와노쿠니에서 빅맘을 타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였고 루피가 엘바프의 영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빅맘은 과거 고작 5세 시절에 홀로 엘바프를 괴멸 직전으로 몰고 갔으며 엘바프의 영웅 폭포수염 요르를 죽여버린 엘바프의 불구대 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게루즈는 과거 마더 카르멜의 밑에서 빅맘과 함께 자랐던 친구였기에 빅맘에 대해 회상하며 링링과는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엘바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을 저질렀어 라고 말합니다. 하이루디는 엘바프의 영웅이 되었으며 도리와 브로기의 은인인 밀짚모자 일당을 환대하기 맞이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술과 음식을 준비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곧바로 파티를 준비합니다. 파티가 시작된 이후 로빈은 슬쩍 빠지며 사우로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며 동료라면 동료의 은인에게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루즈가 길 안내를 맡기로 결정하였고 사우로는 로빈에게 도서관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학교 및 도서관 쪽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동료들은 로빈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루피는 알겠어 로빈, 선장이란 건 말이야 선원을 돌봐줬던 녀석에게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고 로빈은 흐뭇해하며 그래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인이라고 둘러댔지만 아마 샹크스와 마키노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빈과 밀짚모자 일당은 사우로에게 향하는 사이 게루즈는 사우로가 현재 역사 수업을 하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전사는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우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과학 수업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부엉이 도서관에 도착하여 사우로를 만날 준비를 완전히 끝냈고 루피는 로빈보다 더 흥분하며 먼저 사우로를 만나려 했지만 나미가 이를 뜯어말립니다. 그리고 로빈은 한껏 기대를 품으며 사우로를 만날 준비를 마칩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부엉이 도서관에 도착하며 사우로를 만나기 직전 갑자기 사우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며 잠깐 말이 안 되잖아 드디어 만나러 왔는데 라고 소리쳤고 상디는 22년 만에 은인과의 재회인데 지금 쓰러졌다고 라고 말했고 초판은 난 의사야 내가 진료할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했고 우섭은 서둘러 초판 내게 달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곧바로 쓰러진 사우로를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우후 바보 같아 괜찮아 나 혼자 갔다 올게 너흰 여기 있어 괜히 긴장했지 뭐야 라고 말하며 사우로가 그저 긴장해서 쓰러졌을 것이란 걸 알아챘고 사우로는 22년간 변한 게 없기에 괜히 긴장했다고 말하며 되려 긴장을 풀며 사우로에게 다가갑니다. 로빈과 사우로는 22년 만에 엘바프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사우로는 로빈을 놀래키기 위하여 겁을 주지만 로빈은 전혀 놀라지 않았고 되려 어린 로빈이 멋지게 자란 것을 본 사우로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로빈 미안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라서 말이다 이제 어린아이도 아닌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넸고 로빈은 여전히 사우로의 웃음소리가 특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로빈을 보며 올비아를 떠올렸고 정말 닮았구나 라고 말했고 로빈과 올비아는 친절한 눈이 특히나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로빈을 자신의 손 위에 올린 채 이야기를 이어갔고 사우로는 베가펑크의 방송에 대해 자세히 들었냐고 물은 뒤 그건 말이야 그건 오하라를 말하는 거야 오하라의 학자들이 전해준 목소리라고 베가펑크는 과학자 선악은 잘 모르지만 녀석이 그들의 신념을 전해준 거야 오하라와 베가펑크가 함께 이뤄낸 거대한 업적이라고 분명 미래는 바뀔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해준 베가펑크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오하라의 폭격이 가해지며 사우로는 아오키지에 패배하며 전신이 얼려지며 죽은 것처럼만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로는 분명 살아있었고 사우로는 그날을 회상하며 데레시시시 무식한 생명력이지 그때 바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땐 바다에서 익사할 뻔했지 섬의 화염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떨어졌던 모양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오키지에 의하여 죽을 뻔했지만 오하라를 집어삼킨 화마가 자신에게 생명의 불꽃이 되어 얼음을 해동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빈은 사우로와 재회한 뒤 더 이상 우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고 저기 사우로 살아남은 거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고 사우로는 그렇지 물론이다 그때 그 꼬마가 22년간 수배되어 잘 살아주었거나 로빈 잘 살아줬다 잘 만나러 와줬다 라고 말하였고 로빈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며 만나고 싶었어 사우로 라고 말했고 사우로 역시 눈물을 흘리며 데레시시시 나도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로빈과 사우로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있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루피만큼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이들을 흐뭇하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엘바프로 오게 되었고 로빈과 사우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이 속한 밀짚모자 일당의 선장 루피는 자신의 선원이 은혜를 입었다면 해적의 인의로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루피는 사우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우로 아저씨, 우리 선원이 대단히 신세를 졌소. 고맙수다. 만나서 반갑구려 라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루피의 어색한 모습을 보고 어디서 뭘 본 거냐 너는 이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사우로는 대래 시시시 알고 있지 루피 유명인이잖냐 만났구나 로빈 이라고 말하며 이미 상황에다가 최근에 뜨고 있는 루피는 알고 있다고 말하며 로빈에게 자신이 말한 좋은 동료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응 사우로가 말한 대로 정말로 만났어.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소중한 동료들 이라고 말하자 밀짚모자 일당은 평생 지키게 라고 말하며 오열합니다. 사우로는 로빈과 제외하고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로는 이야 그나저나 로빈의 동료들이여 이 머나먼 엘바프에 정말로 와줬구나. 놀래켜서 미안했다. 조수인 안제와 함께 몇 번이고 연습했거든. 나는 전에 해병이었으니 상황이 얼마나 굉장한지는 잘 알지. 로빈을 지켜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해병이었기에 상황의 위대함을 잘 알고 그 상황이 로빈을 지켜주었기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시시 맡겨반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 중 하나인 릴리스가 날아와 사우로에게 말을 걸었고 릴리스는 어이 사우로 내다 라고 말하며 친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사우로는 릴리스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누군지 모르겠다만 어떻게 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인 릴리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릴리스는 베가펑크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이제서야 하는 눈치를 보이는 것이 사우로는 새틀라이트들의 정체를 몰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릴리스가 사우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징베가 에그헤드에서 가져왔던 무언가를 릴리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징베는 이건가 갖고 왔다. 베가펑크의 지시로 에그헤드에서 가지고 나왔다만 이 안에는 뭐가 든 겐가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시켰기에 일단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이건 날새 우리 새틀라이트하고는 사양이 다른 완전 재현형 스텔라가 몇 개월이나 연구소를 비워두면 정부에게 의심을 사지 않겠나. 헌데 이 배양에게 넣어 탈출은 할 수 있었다만 그걸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장치가 없네. 난 여기 살면서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 생각일세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보화를 꿈꿉니다. 그리고 본인은 릴리스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아빠도 고쳐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쿠마도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고 네가 정말 베가펑크라면 20년 만에 깊은 재회다만 머리가 따라가질 못하겠어. 왜 여자가 된 거지?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릴리스는 괜찮네 차츰 설명할 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우로의 제자 부엉이 도서관 사서 안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제는 여기 있는 도서관과 학교가 있다고 말했고 루피와 우솝은 재밌어 보이는 곳이다. 엘바프 전사의 영재 교육을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이곳을 둘러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제는 엘바프의 아이들이 다니는 바다코끼리 학교를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각자가 가고 싶은 곳 도서관과 학교를 골라서 갑니다. 엘바프의 학교를 구경하기 위해 루피, 조로, 우솝이 한 팀이 되어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때 잼민이 거인들이 나타나 꼬마 인간이다 포로로 삼아 라고 말하며 농담을 하며 쫓아오자 루피는 대하하하 거인의 나라다 라고 말하며 도망가며 잼민이들의 장난에 맞춰줍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벨까 라고 말하며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솝이 나타나 그만해 바보 말썽꾸러기 놈들은 여기도 마찬가지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인들이 나타나 인간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고 꼬마 인간이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말하자 잼민이 거인들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어차피 너희들도 바다로 나가 거친 녀석과 싸울 거니 주눅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잼민이 거인들은 안 싸워 위험하잖아 라고 말하며 이제 엘바프 전사들이 무조건 바다에 나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른의 목소리로 유행이 지났거든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바로 발라라에서 들렸고 루피와 조로, 우솝은 리플리라는 거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리는 엘바프 전사가 세계를 휩쓴 건 100년 전의 일이니 폭언, 폭력, 약탈, 전쟁의 시대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플리 역시 루피를 알아보았고 사우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바프의 전왕 헤럴드 왕의 언급이 나왔고 헤럴드 왕은
싸움보다 타국과의 교역을 이라고 말하며 헤럴드 왕이 되고부터는 엘바프가 싸움의 나라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럴드 왕은 자신의 아들 로키에게 살해되었기에 현재 엘바프에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플리는 이것으로 역사 수업이 끝났다고 말하고 루피가 하얀 모습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그건 내 자유로운 모습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리플리는 엘바프의 신화에 그런 모습의 전사가 있거든. 부근거려버렸어. 우리는 마지막 전사 세대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엘바프의 도서관으로 향한 멤버는 로빈, 초파, 릴리스, 보니, 사우로입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학자들이 목숨과 바꾸면서 지킨 그 문헌들이 마음에 걸려서 하이루딘 일당에게서 부탁해서 다시 오하라로 돌아갔었어. 온전히 살아남은 작은 책을 보고서 울고 말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입장했는데 사우로는 로빈이 들고 있는 책을 보며 그 책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빈은 당연히 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들고 있던 책에서 무언가가 나왔고 사우로는 기뻐하며 대리시시시 이거 봐 놀랍지. 그때의 책이 전부 거인 사이즈. 가지고 온 책이 커지는 이곳은 불가사의한 부엉이 도서관. 이게 22년 전 오하라가 지킨 문헌들이다. 한 권도 빠뜨리지 않게 샅샅이 찾아 가지고 왔지 라고 말하며 오하라에 기록된 책을 전부 옮겼고 여기는 공간 조작이 가능한 신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대한 부엉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장식일지 진짜 살아있는 생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이 부엉이도 나중에 엘바프를 지키는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로는 로빈에게 이 풍경을 보여줘서 기쁘다고 말했고 로빈은 오하라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로키는 루피와 헤어진 이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로키는 너도 할 짓이 없나 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인물은 민폐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로키의 부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아니 나도 심심해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에 얘기했던 공포 체험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인물은 전무벌레를 통해 로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네 지금도 떠올리면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나도 답답했어.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무슨 인과인지 너하고는 오랜 세월 친구로 지냈잖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너를 대신해서 거기 일대를 폐허로 만들고 몰살했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키의 부하는 그렇게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로키보다는 덜 잔인한 인물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로키는 그게 무르다는 거라고 모사공. 잘 들어 한번 놓친 바보는 재기불능으로 만들지 않으면 복수하러 온다고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키의 부하의 이름이 모사공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모사공은 감사합니다. 그런 난폭한 말 뒤에 당신의 다정함이 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이봐 역겨운 소리 집어치워 기어오르지 마라. 다정하다고 두 번 다시 입에 담지마 라고 말하며 뭔가 키드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사공은 큰 소리로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닥쳐 모사공 이 좌물쇠만 풀리면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로키는 루피를 기다리며 루피가 자신의 구속을 풀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엘바프에서 한창 파티가 진행 중일 때 엘바프의 성에 갑자기 검은 번개가 내려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과 거병의 적단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 번개에서 두 명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두 명 다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번개가 떨어진 바닥에는 오로성이 등장했을 때 생겼던 마법진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진에서는 샹크스와 똑같이 생긴 사람과 붕대를 감고 있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샹크스는 옛날에 오로성과 독대했던 샹크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으며 샹크스의 형제 혹은 샹크스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법진을 타고 온 것을 보면 세계정복 쪽 사람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의 등장으로 밀지모자 일당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으며 로키까지 풀려난다면 엘바프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순간이동 능력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동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오로성이 루피를 잡기 위해 엘바프로 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